희망과 염원을 안고 쏘아올린 누리호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가 발사 뒤 2번의 엔진 분리, 그리고 모형 위성 분리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형 위성을 궤도에 정상적으로 올리는 목표까지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11년간 이어진 끈질긴 노력부터 숨죽였던 발사의 순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6, 5, 4, 3, 엔진 점화, 2021년 10월 21일 오후 5시 누리호가 힘차게 치솟습니다. 우리 순수 기술로 만든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47.2m, 아파트 15층 높이의 거대한 3단 로켓은 무게가 200톤에 달합니다. 탑재 중량은 1,500kg입니다. 중형차 130여 대를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내는 300톤급 엔진은 거대한 누리호를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누리호가 불꽃을 내뿜기 전까지 나로 우주센터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발사대에 세워져 있는 누리호.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지만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발사대 하부의 밸브를 점검하는 데에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 겁니다. 결국 발사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로 1시간 늦춰졌습니다. 오후 3시 35분, 연료 충전을 마친 누리호는 20분 후 기립장치가 철수하며 발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정각, 누리호는 카운트다운에 맞춰 솟아올랐습니다. 로켓에 쓰인 4개의 엔진은 강력하면서도 정확하게 누리호를 움직였습니다. 이후 누리호는 순조롭게 2단 페어링 분리에 성공하며 마의 4분을 견뎌냈습니다. 이륙 후 첫 고비를 넘긴 겁니다. 이후 제 역할을 다한 3단 엔진은 떨어져 나오고 누리호는 계속해서 예정된 궤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우주까지 새로운 세상을 개척한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누리호. 성공을 가늠하는 16분여가 흐른 후 누리호는 목표 고도 700km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누리호에 실린 위성 모사체가 궤도에 오르는 데엔 실패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이번엔 누리호가 발사된 전남 고흥의 외나로도에 있는 우주센터로 가보겠습니다. 김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발사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봤는데 어땠습니까? 추력 300톤의 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누리호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요. 날아가는 굉음에 땅까지 울릴 정도였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들의 대화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누리호를 보러 온 시민들은 산 너머로 누리호가 등장하자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리호는 2분 조금 넘게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이후 파란 하늘에 하얀 비행운을 남기며 우주로 사라졌습니다. 예. 자, 최종 발표가 나기 전까지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엔진에는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처음에 발사를 한 뒤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단 엔진과 모형 위성을 덮고 있는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페어링 분리, 그 이후에 2단 엔진 분리까지 잘 이루어졌습니다. 3단 엔진이 점화되고 목표 고도인 700km까지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위성을 분리해서 고도에 올려야 하는데 이걸 실패한 겁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요. 발표된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주센터에서 지켜보던 관계자들의 반응도 들어볼까요? 네, 발사 직후에는 박수와 함성 소리가 나왔습니다. 발사 전에는 장례 방송으로 연료 주입이 끝났다. 발사대 거치대가 모두 제거됐다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롭게 발사가 되고 이후 과정이 진행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주센터 관계자들은 실제로 위성 모형이 궤도에 올라가는지에 집중했습니다. 네, 정밀 분석 결과가 잠시 뒤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김민 기자가 다시 한번 전해주기 바랍니다. 네, 누리호는 내년에 다시 한번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우주 개발 독립을 위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내년엔 누리호 2호를 쏘아 올리고 다른 나라와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달 주변을 도는 궤도선도 우주로 보냅니다. 그리고 9년 뒤엔 온전한 우리 기술로 달 탐사선까지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오늘 누리호에 실린 위성은 위성의 크기와 무게만 맞춘 모형입니다. 1차 발사의 가장 큰 목적은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5월엔 실제 성능 검증용 위성이 실린 누리호 2호가 발사됩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주로 뛰어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사된 위성 성능까지 검증되면 한국 주도의 GPS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집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등 10개 나라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1970년대 아폴로 계획 이후 다시 처음으로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여성 1명도 착륙합니다. 세계 7번째 규모의 우주 발사체 독자 엔진 등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우리의 우주 개발 역량을 민간 산업체와 잘 조화시킨다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 독자 기술로 만든 달 궤도선 KPLO를 투입합니다. 내년 8월에 달로 보내지는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만든 섀도우캠이 실립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인 물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습니다. 그래서 달에 빛이 들지 않는 지역을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달 궤도선은 우리 기술이지만 궤도선을 싣고 가는 로켓은 미국 스페이스X에서 만든 펠컨 9입니다. 내년 말엔 달의 궤도에 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와 별도로 무인 달 탐사선을 보내는 프로젝트도 우리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9년 뒤인 2030년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 연결하죠. 김민 기자, 모형 위성이 궤도에 잘 도착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네, 조금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내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모형 위성이 목표 고도였던 700km까지는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속도는 초속 7.5km가 나와야 하는데 그 속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엔진이 521초 동안 연소돼야 하는데 조금 빠른 451초에 미리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3단 엔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는지는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입니다. 정부는 3단 엔진이 왜 조기에 꺼졌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원인을 찾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발사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원래 목표했던 걸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성과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항우연 측은 모든 게 아주 완벽하게 준비됐고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일단 엔진 연소와 종료, 분리, 모형 위성을 덮고 있는 뚜껑인 페어링 분리, 2단과 3단의 분리 등 전 비행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의 첫 시험 비행으로 주요 발사 단계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김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누리호의 핵심 부품은 심장이라고 불리는 엔진입니다. 이 핵심 기술을 우리 걸로 만들어낸 항공우주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그동안의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2014년 기대를 모았던 첫 연소 시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나 이거 정말 해가지고 너 날아갈 수 있어? 기술적으로 저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거 니네들 2018년에 발사 성공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질게. 난제를 푸는 데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래 2017년 시험 발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1년 지연이 됐거든요. 그래서 설계도 한 10번 이상 그리고 시험도 20번 이상 그리고 기간도 한 1년 정도 이상 소요돼가지고 저희가 엔진 연소 불안정 해결해서 결국 75톤 엔진을 성공시켰지만 그게 한 1년 소요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건 반복 시험뿐이었습니다. 그냥 연소 불안 정답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설계나 그다음에 시험을 반복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막연함이 있었거든요. 실패하면 다시 설계하고 실패하면 또다시 만들었습니다. 한 턴을 도는데 보통 한 2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턴이. 그러다 보니까 뭐 설계하고 제작하고 다시 시험하고 보고 연소 불안 잡혔나 안 잡혔나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앞날을 알 수 없으면서 시험했던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고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 2018년입니다. 75톤급 엔진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남은 과제는 더 어려웠습니다.
시험 발사체 같은 경우는 75톤 엔진 하나만 넣어서 시험 발사하는 건데 3단형이니까 3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배 그때는 엔진 하나만 작동하면 됐지만 지금 엔진을 보면 6개고요. 단원을 보면 3단이 되다 보니까 불가능은 점점 가능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검증했고 또 시험 발사도 했고 잘 놀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저희가 300톤 시험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제가 충분히 그것도 수행을 해냈고 성공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며 낮춰보던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근데 저기 둥지로 돌아섰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얘기하면 그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예산과 그다음에 기간만 주어지면 우리도 그런 거 할 수 있지 않냐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도 발사 직전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부담감이 좀 오는지 가끔씩 좀 그 발사할 때 발사대에서 좀 엔진이 터지는 꿈을 좀 꿉니다. 누리호 사업에는 11년 7개월 동안 1조 9,57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연구진의 노력은 절반의 성공으로 일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